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8시 뉴스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좌석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적중 여신, 문풀 여신, 회원국어의 고혜원입니다. 10월에 굉장히 좋은 밤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밤에 이렇게 뭔가 뉴스를 전해야 할 것 같은 앵커실 같은 분위기에서 참 재미있고 흥미롭고 뭔가 신기하고 로맨틱하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는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애석하게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벌써 10월 21일,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는 오늘이 벌써 10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위치에 여러분 서 계신가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계신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어디쯤에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확인하고, 또 지금의 시점에 맞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아주 짧고 굵게 이번 시간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지금 시점에 우리가 준비하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공무원 수험 국어의 범주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이제 문법과 두 번째가 이제 비문학, 그리고 세 번째가 문학,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실은 친하기 싫은 범주가 바로 이 고유 한자, 한문 파트가 되겠죠? 이제 한문은 물론 7급의 영역이 되겠지만요. 보는 순간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점점점 이제 9급과 7급을 우리가 총괄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문법의 비중은 좀 줄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비문학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와 더불어 이 읽기, 독해의 연장에서 이 문학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다만 이 문학은 이따가도 다시 여러분께 언급해드리겠지만 두 가지 범주. 하나는 문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묻는 지식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비문학의 연장에서 어떻게 이 텍스트를 읽어갈 것인가, 맥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즈음이죠. 더불어 아주 정말 친해지기 싫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죠? 공부해야 할 파트로 남아있는 범주가 이 고유어, 한자, 한문의 범주가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비문학과 문학의 영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어와 함께하면서 이 부분들을 마스터하시면 충분한데, 이제 가장 까다로운 문법과 고유 한자 한문이 여전히 합격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하고 있는 공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아마도 이 앞전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미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국어를 또 공부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직렬별로 필수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이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또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도 있겠는데, 국어의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있어서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국어 전략이 필요한데, 이 지혜로운 국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거겠죠. 여러분이 어디서 계신지,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못하는지 단순하게 필링,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내가 어느 부분은 어떻고 어느 부분은 어떻더라 라는 여러분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어떤 커리큘럼은 사실은 일반적인 이야기죠. 뭐 우리가 약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몸에 좋은 약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좋은 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건강검진을 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이런 국어 전략, 정말 똑똑한, 똑소리 나는 정말 여우 같은 국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0월 지금쯤, 10월 말, 11월,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국어를 공부하는 부분 중에 여기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얘기도 좀 이따 다시 나눠볼까 하고요. 국가직 7급에 피셋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굉장한 어떤 것을 시사하죠. 사실 저는 이미 이 피셋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다. 영향력 미치는 범위가 높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왜냐, 2021년 국회직 8급 문제에 피셋의 색깔을 넣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치러진 따끈따끈한 시험이죠. 지방직 서울시 7급 문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렸죠. 분명히 피셋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9번, 20번 문제가 피셋 냄새가 나는, 물론 피셋까지의 어떤 난도를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피셋의 냄새를 풍기는 추론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것은 9급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마도 읽는 것, 독해의 능력을 점점점 더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건 명백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눠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독해력 연장선상에서 문학의 어떤 시험 문제들도 네가 독해할 줄 알아? 이 독해를 문학 작품까지 연계할 줄 알아? 더 나아가 문학 지식을 연계할 수 있어? 이런 범주까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끝까지 우리에게 남는 숙제는 뭐냐? 고득점을 위해서 문법과 한자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국어 100점을 위한 시험 준비가 아니라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국어를 어떻게 점수를 맞아야 하나,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다른 과목 100점짜리가 여러 개가 있어. 그렇다면 국어는 당연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다만 내가 국어가 정말 주요한, 내가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견인차가 되어야 할 과목이야 라면 이 문법과 한자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 강의명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커리큘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1월에 수험을 준비할 때 그 마음가짐과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계획의 여부, 그리고 6월에 시험을 준비를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과 커리큘럼의 내용과, 그리고 지금 10월 시점, 사실 내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가 시험 일정이 될지 굉장히 저는 궁금한 이즘인데요.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지만 이 10월부터, 지금 10월 거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기존의 4월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어 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하실 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라고 불리는 이론서부터 접하시게 되죠. 지금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론서 너무 두껍던데 그 두꺼운 이론서를 어떻게 다 공부하면 좋을까? 이론서가 두꺼운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참고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 어떤 급수, 어떤 시험을 도전하시든지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 내용 전반을 다 포괄해서 담고 있어야 하는 게 이론서, 참고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진 측면이 있어요. 다만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아주 획기적으로 68강으로 완강을 해드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더불어 제가 아주 야심차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 이론 플러스 기출. 이 이론과 기출을 27강으로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제가 완강을 했거든요. 만약 이론을 이미 들으셨어.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론에 대한 어떤 접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론 플러스 기출 수업을 지금쯤이면 한 번은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동네 수험 국어에서 다루는 영역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더불어 이름 그대로 이풀기, 기출까지 다뤄드리기 때문에 문제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까지 정말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아주 고효율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이론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맺었어. 저기 어디 시작 원절이 1강에서 10강쯤에 머무르고 있어. 거의 마치 수학의 무슨 집합에서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시라면,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풀기 수업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에서 다루는 영역이 이런 것들이구나 확인하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쯤 가장 우리가 가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바로 기출정의입니다. 2022년 해운국어 기출정의는
여러분이 너무나 이미 우리 합격생 수험생들의 입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자랑하는 게 약간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과 심화 두 권으로 나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꼭 시험 전에 맛보셔야 할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거의 이론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압축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고 그중에서도 또 암기해야 될 내용을 그 천사가 중간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양치기는 이 수험에서 제가 10년간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치기가 의미가 있었다면 노량진에 적재된 수험생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으로 승부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시험장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과목이 국어만 해도 한 과목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내가 진짜 이걸 꼭 시험장까지 가져가겠어 하는 내용들을 정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출도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따라서 유형별로 우리 시험이 원하는 유형도 확인하시고 또 반드시 시험장까지 가져가셔야 할 내용들을 기출 정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지금의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풀기를 통해서 이론 전반을 한번 확 훑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는구나. 사실 기출정의 수업 역시 굉장히 제가 스피디하게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교재 내용을 전체 다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빠르게 두 번만 돌리시면서 스스로 내가 이 부분이 미약하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된 영역 중에 내가 문법이 약하구나. 내가 비문학이 약하구나. 내가 독해 부분이 참 힘들구나. 혹은 내가 문학의 영역이 힘드네. 난 한자가 역시 문제였어. 라고 확인되는 그 영역을 신의 한 수 시리즈로 우리 합격생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추천하고 있는 신의 한 수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정복하실 수 있게 분야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시리즈 중에 권하고 싶은 파트가 이 비문학입니다. 2022년 이 비문학은 시험이 변하는 추세에 따라 제가 완벽하게 100% 개정했어요. 곧 이번 주 토요일, 얼마 후네요. 내일 모레 개강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법을 비롯한 우리 수험 국어의 영역에 있어서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독해 파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한 그런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비문학 신의 한 수 시리즈를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내가 단순하게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읽기에도 방법이 있고 독해도 팁이 있고 내가 이 박스 안에서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요리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루틴을 따라가면 내가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이론서가 사실은 방대하다 보니까 압축서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해본국어 국어 집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론 전체를 정리하여서 단권화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여러분이 정말 빠르게 한번 이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요청하셔서 필다나 2020에는 합격 빈칸 노트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합격 빈칸 노트는 여러분에게 모든 수업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프리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고 또 프리패스가 없는 분들도 아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교재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수업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 송송송 뚫린 그 부분들을 메꿔가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내용은 저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일 뿐 이게 여러분들이 꼭 다 들으셔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겠지만 일단 10월의 시점에서는 이 풀기와 기출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이 좀 어렵구나 하는 부분들을 신의 한 수 시리즈로 채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제 사실 우리 시험은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해원국어는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문풀을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전 문제 400제는 이론서의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은 문법대로,
비문학은 비문학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한자 및 어휘는 한자 및 어휘대로 아 내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기출을 통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실제 실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이 적중여신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풀 과정을 통해서 아 시험에 나올 그 문제들을 미리 보여드리는 수업이라고 자부합니다. 진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론 부분에 모자람이 있구나. 혹은 내가 이론을 듣고 있는데 아 이런 부분이 나는 좀 취약하다고 생각했어. 라면 그 취약한 그 부분들을 보충하는 전략을 짜셔야죠. 그 전략을 신의 한 수 시리즈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나는 지금 이론을 공부했는데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 방대한 영역을 공부해서 좀 지식들이 흩어져 있어. 한번 쫙 이걸 뭔가 이렇게 꿰고 싶어 라고 하실 땐 집약 혹은 빈칸 노트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는 과정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10월 21일인데 정말 이 중에 정말 해야 되는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출 정해줘.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쯤 마음이 막 불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양방을 몰라 헤매는 중이시라면 지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스스로를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공시의 흐름 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꼭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풀기 기출정해 오늘 꼭 추천해드렸고요. 그와 함께 취약점, 신의 한 수 시리즈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모자란 부분. 사실 한국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중에서도 선별하고 선별해서 제가 10월 말쯤에 여러분들이 꼭 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과정들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 마무리되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저는 기출정예와 함께 이 수업을 강추하고 싶은데요. 2022년 해왕국어 데일리 적중하프 모의고사 11월에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순한 맛, 매운맛, 불닭맛. 라면도 아닌데, 그쵸? 순한 맛, 매운맛, 불닭맛.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맛 굉장히 선호하는데, 라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실전 경험, 시험장 가기 전에 실전 경험을 미리 맛보는 과정으로 이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저 스스로를 적중여신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이 불러주시는 별명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타이트하게 여러분과 함께 훈련과 그리고 시험장에서 만날 문제를 미리 보여드리는 수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출정예와 이 데일리 적중 하프 모의고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두 가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함께 10월 말부터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봅니다. 이론 처음이면 기본서 강의도 듣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론 처음이면 사실은 기본서 강의를 접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이 10월 21일이잖아요. 따라서 4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풀기 같은 조금 정리되고 그런데 전체 내용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수업을 추천해요. 이풀기가 뭐냐고요? 이론 플러스 기출이요. 네, 이풀기가 이풀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업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될 내용이 이거구나. 내가 시험에서 할 내용이 이거구나. 사실은 어제 저희 다음 장에 해본국어 검색하신 제 카페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이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학원에 상담을 갔더니 학원에서 지금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건 많이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많이 주눅 들어 돌아오셨다는 그런 상담글을 이거 비대스로 올리신 건데 말해도 되나? 아이디 안 말했으니까 그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전쟁을 우리가 나갈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전력도 빵빵하고 군사도 빵빵하고 뭐 대포도 많고 그죠? 대포만 있을까? 뭐 기타 등등 그죠? 핵도 있고 뭐 핵무기도 있고 다양한 무기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순신 장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는 전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고
10월 21일부터 사실 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거든요. 저희 지금 노량진이하고 삼성동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냐면 오늘부터 1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사겨?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살짝 이렇게 매너리즘 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합격의 그 순간에, 합격의 영광의 그 순간에 가다셨을 때, 돌아보셨을 때, 야 10월 그 말쯤에 어느 여자가 등장해서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1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격려했는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 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야 그래 내가 비록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출발은 늦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에너지가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분배해서 공부해 나갈 것인가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부터 열심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만약 공부를 하고는 계셨는데 대충 약간 그냥 학원은 왔다 갔다 하는데 혹은 인강은 듣고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합격할지 모르겠고 헤매고 있는 즈음에 지금 저와 만나고 계신 중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야 내가 이걸 해야 된대 내가 지금쯤에 이걸 보는 게 맞대 라고 눈을 뜨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1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1일 사실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같은 거 계획할 때 어떤 세 달, 첫 달에 1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가 하필이면 또 10월 21일이야. 그러니까 일기를 쓰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 갖는데 오늘도 1일로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꼭 일기장에만 쓰는 게 아니죠. 국어 노트, 뭐 국어 책, 교재 어느 맨 앞칸도 괜찮고요. 아니면 국사책 지금 펼쳐 계셨어요? 그 펼친 그 페이지에서 써도 좋겠어요. 나 오늘부터 1일 다시 시작해 보겠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지불이 꼭 필요해요. 단군 신화에도 보면 그죠?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겠다고 오잖아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제공받아요. 물론 뭐 쑥과 마늘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잘 참고 100일을 버티라고 처음에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21일 만에 곰이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엄청 멀리 내가 합격을 위해 가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실제로는 21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려 여기서 21일은 상징적인 숫자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단기 이름에 걸맞게 제발 초시생 때 와주세요. 제가 어쩌다 보니 N수생의 여왕이 됐어요, 여러분. 뭐 저로서는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과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분들을 합격시키는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합니다. 와우. 여러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고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나는 설탕님 행복한 아이고야 막 올라가네요. 그죠? 합격님 신의 한수 문학편 개편에 썼다는 신의 한수 비문학편 독해 전략 적용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의 한수 비문학 신의 한수 문학이 전부 제가 갈아엎었어요. 100% 갈아엎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너무나 특별히 독포자를 제가 아주 전략적으로 공략하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 대만족이 되는 교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불어 오늘 그 군무원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군무원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공시에서 기존의 어떤 선택 과목 제도에서 행정학, 행정법이 픽스되면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 됐어요. 이 군무원도 국어와 행정학, 행정법 물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직렬에 따라서 다소 전문 과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행정학, 행정법과 국어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군무원에 도전이 가능한 여지가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다만 과목이 세 과목이기 때문에 이 군무원을 준비하실 때는 국어의 중요도가 이 일행 준비하실 때와 달리 다른 여타 9급, 7급 준비하실 때와 달리 조금 더 국어의 빈도가 높습니다. 더불어 이 군무원 국어는 그 명성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어가 아주 어렵죠. 일단 시간부터 다릅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 국어가 20분에 20문제를 푸는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군무원은 25분에 25문제를 풀어요. 일단 문항수가 많죠. 부담입니다. 이 문항수도 부담인데 문제의 유형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내용도 뭐 국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금 더 이런 얘기를 빗대 볼 수 있다면 일반 행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문제 정답에 가닿는 문제가 덜어 있다면 이 국무원 문제는 칼끝이 뾰족해야 합니다. 아주 뾰족하지 않으면 문제의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국어 점수가 이 일행 점수가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 국무원은 60에서 70 사이인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만큼 국어의 문제의 난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국무원 수험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저에게도 사전 질문으로 그런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 국무원 공부할 때 일행 공부대로 따라도 됩니까? 됩니다. 일행 공부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되 다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 국무원에 적합한 공부를 좀 더 하셔야죠. 자연스럽게 국무원 시험 일정이 2021년은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2022년도 비슷한 일정으로 치러진다면,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에 도전하신 후에 국무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국무원도 함께 도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여타 일행에서 읽기, 독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이 국무원은 독해의 비중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다. 대단히 높지 않고, 다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독해의 비중이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법 문제가 상당히 난도가 있죠. 그리고 한자 파트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고, 문학도 우리 일행에서는 괄호 열고 한자 도금을 주는 이런 스타일의 지문을 준다면 한자 원문을 그대로 내는, 그래서 수험생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다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카페에도 올려주셨지만 국무원 국어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행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론 전반, 요약된 내용 공부하시면서 기출 푸시면서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여러분 직렬별 시험 공부하시되 이제 국무원 시험 일정이 다가올 때 그때 국무원 기출 문제부터 출발하셔야죠. 국무원 기출은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구나. 만약 국무원만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국무원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무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2022년 국무원 기출령 완전 정복 이미 영역별로 찍기 강의 도 제가 올려드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물론 아직 2022년 대비 촬영은 아니고요. 2021년 대비 촬영으로 제가 올려드린 바 있는데 이 내용으로 미리 공부하셔도 좋아요. 왜냐? 근간 한 2, 3년 동안 국어에서 대단히 수험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개정사항이 없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2021년 버전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새롭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제가 촬영이 들어갈 텐데 그때 다시 나오는 그 내용을 복습과 동시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국무원 대비로 여러분들이 파이널 등용 모의고사 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정확하게 국무원 시험이 이렇구나 확인함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전략을 짜야겠구나 라는 내용도 아실 수가 있겠죠. 물론 국무원 영역 역시 공부하시는 중간중간 내가 문법이 약한데, 내가 비문학이 약한데, 내가 문학이 약한데, 내가 한자가 약한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죠? 신의 한수 시리즈로 오셔야죠. 그래서 신의 한수 시리즈 중에 내가 약한 부분들을 추가해가면서 보충해가면서 강화해가면서 내가 더 단단하게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사실 뭐 여기 봉투모의고사가 국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 대비로도 지방 대비로도 있는데 너무나 이 합격에 훌륭한 견인 차례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셔서 제가 커리로 보여드리는데요. 2022년 국무원 국어 봉투 모의고사 역시 국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 주시네요. 기출을 통렬하게, 확인하게, 질문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오늘 저와 이 날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부터 1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출정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 또 데일리 학부 모의고사 수업 준비하면 좋겠다,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 강조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반복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수험생들에게 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두루뭉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시험을 보셔야죠. 제가 11월 18일, 25일, 12월 2일 합격 팩토리를 가동합니다. 합격 팩토리는 또 뭐야? 팩토리 공장이야?
그죠? 공단기, 공장장 총출동합니다. 국어는 제가 하고요. 영어는 이충건 선생님, 그리고 국사는 우리 최진우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 세 과목의 모의고사를 3, 4번 치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라이브로 진행할 거고요. 더불어 현강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으실 수 있게 열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시험을 치르시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셔야죠.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내가 배가 아프구나. 내가 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간에 문제였네.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처방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비타민 C가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비타민 C 아니죠? 비타민 C. 누구에게나 비타민 C가 좋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홍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은 일반적인 커리큘럼일 뿐이고, 바로 여러분 스스로, 너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점수가 나와야,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시험을 치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 그쵸. 다음 카페 회원국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야죠. 물론 그 전에 회원 가입하시면 정말 좋고, 여러분. 들어오셔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나 이렇게 나왔고 나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어. 3번 보면 여러분 틀리는 분야가 반복될 거예요. 내가 문법을 주로 틀리더라. 내가 비문학을 주로 틀리더라. 내가 문학을 주로 틀리더라. 나는 한자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들고 이 다음 장 회원국어에 오시면 여러분 BDS로 상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공개하거나 나의 어떤 치부를 밝히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비밀 댓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저에게 119를 보내셔야죠.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다음에 이 다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쳐가면 좋겠는지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시면서 시험장 가시는 그때까지 시험을 공부하시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오늘부터 1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1일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우리 정말 다짐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1월 1일은 다 시작해. 1월 1일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 도전하고 다 정말 잘해보려고 하고 다 달려듭니다. 그때 너무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때도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딱 좋은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기술 정해.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술 정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에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하고요. 또 학부 모의고사, 순한맛, 매운맛, 불닭맛 이번에 여러분과 이렇게 새롭게 이름 붙여서 선보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합격수기에 이 수업들을 가장 많이 언급할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무원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도, 또 7급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도, 9급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도 이 수업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7급 피셋은 피셋에 맞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과정들을 모두 함께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길에 기쁨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또 질문을 또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21년 교재로 22년 강의를 들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올해 제가 이론서를 굉장히 많이 뒤집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1년도 교재로 들으실 때 조금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나 불가능하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21년도 교재로 들으실 때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 집착하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면 충분히 21년 교재로도 수업을 커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국어는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질문 주셨어요. 저는 오답 노트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3년 커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3년 커리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면 오답 노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름이 공단기잖아요, 여러분. 공단기 이름에 걸맞게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핸드폰 성능 좋잖아요. 찍어. 응? 수업하다가도 찍고, 선생님 찍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신다면 음소거 해놓고 찍어, 여러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찍어. 그리고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찍어.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폴더를 만든 다음 거기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봐요? 아침마다 홀로 가는 그 조용한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지. 내가 이 내용 몰랐었지. 그리고 삭제하는 재미가 있다.
내가 몰랐던 내용을 하나하나 삭제해가면서 아 내가 이제는 이거 아니까 이건 지워 이건 지워 그리고 또 모르는 건 또 찍어. 아니 이 뭐 포스트잇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날아다니고 뭐 당근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막 챙겨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은 항상 소지하시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여러분 가까이에 항상 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찍어서 국어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폴더 만드세요 여러분. 국사도 만드시고 행정법도 만드시고 여러분 전국 과목도 만드시고 그래서 만드셔서 헌법도 만드시고 회계학도 만드시고 만드셔서 그걸 매일매일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십사 강추해 드리고요. 이 국어의 어휘 당연하죠. 영어의 어휘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국어의 어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목가적 이런 말을 몰라서 문제 풀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목가적이 나왔을 때 여러분 거기다 써 종이에다가 목동이 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동은 시골이잖아. 일단 도시는 아닌 거죠. 노래를 불러? 전쟁은 아닌 거잖아. 그죠? 목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면 굉장히 평안하고 화평하고 뭔가 아주 평화로운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스럽고 평화로운 이 두 개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다 써 못 가져 그러면 시골 평화 그런 다음에 그 폴더에 또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못 가져 시골과 평화구나 이걸 알면 이제 또 삭제하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은 현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휘는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만 의미를 이해하면서 연상하면서 암기하면 더 좋겠지. 동, 가, 노래야 애국가. 그러니까 우리말에 정말 많은 양이 한자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와 동시에 이런 어휘, 이런 개념들도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해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강의 의존도가 문학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독해 꼭 강의 들으시길 추천해요. 왜냐? 이게 혼자 우리 매일 3개를 별게 다 있고 사실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고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3년 코리를 탈 때 매일매일 3개씩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어른이다 보니까 이게 뇌가 약간 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하던 방법을 잘 안 바꾸세요. 자기 읽던 대로 읽어. 늘 내가 읽던 그 방법대로 매일 똑같이 읽으면 그치 여러분? 아니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책 중에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제 한 행동과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랑 똑같이 비문학을 읽고 있어. 내가 어제랑 똑같이 문학 지문을 읽고 있는데 그 점수가 오르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이 잘못 고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꼭 신의 한 수 비문학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신의 한 수 비문학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따위로 읽어서 문제였구나. 내가 이걸 읽는 방법을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단락의 통일성이 있어서 앞단락과 두 단락이 있으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구조라는 걸 몰랐구나. 이런 걸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험은 수능처럼 세워라 내워라. 물론 수능이 세워라 내워라는 아닙니다만 우리보다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시험은 20분인데 국어를 20분 푸시면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학원 왜 다니는데? 그냥 훈련할 거면 수업은 왜 듣는데? 그쵸? 시너지 비문학 꼭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 독해를 읽는 팁을 알았으니 더 많은 문제들을 접하는 게 좋겠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든지 스스로 매일매일 몇 개씩 정해놓고 정말 푸는 게 의미가 있어지겠죠. 더불어 7급과 9급의 차이와 학습 방향 차이 물으셨는데 일단 피스는 이제 정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 지방제 서울시 7급은 9급과 공부법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피셋에 냄새나는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셋과 닮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드릴 거고 여러분은 저를 믿고 그 부분 따라오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7급은 한자와 한문이 중요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다. 각오를 좀 더 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에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그죠? 빨리 해라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공부는 강의를 필수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하신다면 수술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옛날에 좀 벼락력하는 무슨 마법천자문 이런 거 좀 읽었어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내 이름을 쓸 때도 왼쪽과 오른쪽이 여전히 헷갈려라든가 나는 한자만 보면 경기가 나라든가 하는 분들은 신현수 한자 꼭 1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 한자는 이렇게 쉽게 공부하는 거구나. 한자는 이렇게 뜻글자 이런 부수를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을 캐치하면 아, 문제를 찍을 수 있구나. 한자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자는 다 알고 푸는 게 아닙니다. 한자는 찍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찍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찍는 방법을 제가 신의 한 수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서 이미 종강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업을 꼭 한번 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려요. 더불어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위한 학습 방법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여러분. 더불어 국무원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사실 국무원 국어는 이 모든 영역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만 딱 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다른 일행에 비해서 문법 비중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네. 더불어 저에게 지금 보너스 5분이 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기 교원께서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제가 5분 더 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시그널이 왔네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앞서 잠깐 패스했던 질문들을 좀 더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을 공부할 때 팁이 있을까요? 문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 문법의 비중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일행에서 합격해서 결국은 이 합격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를 판도를 열어보면 결국은 한자와 이 문법이라는 거죠. 왜냐? 읽는 건 다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문학도 회원국어 들으면서 어느 정도 격차를 해소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합격의 관건, 합격의 고득점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었느냐? 문법과 한자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사실 이 올인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많아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론이기 때문에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론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럼 빨리 하는 것부터 빨리 하고 이건 나중에 하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들어봐. 이게 수학 공식처럼 커버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중요해요. 그 한 번. 저하고 함께해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법의 강자가 되실 수 있다. 혜원이처럼 문제를 풀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군무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군무원 강의가 아닌 일반 공무원인가? 더불어 군무원 출제가 LNG랑 다를까? 다른 출제 경향이 있을까? 지역적인 군무원 국어 고유어 나올 만한 범위가 따로 있을까? 더불어 이 군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제약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군무원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차근차근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촬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군무원일이 회원국어인 거, 그죠? 이 사이트 보시면서, 사이트 기다리시면서 또 이 다음 장에 회원국어 검색하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나갈 거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공지사항들을 참고하시면서 군무원국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많은 합격생들의 이야기도 더불어 여러분들이 함께 귀담아 들으시면 충분히 궁금하신 부분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이렇게 회원이가 나와서 떠들어 주니까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삼성동의 여러분과 함께 또 마주할 시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긴긴 밤 여러분과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아마 이쯤에서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맞아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소하게 만나서 이런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수업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서 수업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파이어는 여기서가 아니라 수업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끊임없이 우리 카페를 통해서 이야기 주고받고 또 Q&A 주고받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면서 내가 이 부분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것들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글 올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제가 모든 카페에 댓글 달아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저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란이 있어서 그 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억하시죠? 오늘부터 1일. 우리 진짜 새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 내가 좀 그동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 내가 그동안 좀 철이 없었네. 공부하면서 약간 내가 마음은 공무원 수험에 발을 들여놓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참 의문스러워 라고 나 자신에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마음 다 잡고요. 정말 오늘부터 1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기출적에 데일리 학부 모의고사 꼭 기억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합격 쓰기에 여러분 합격 쓰기에 혜원이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기뻤어. 의미 있었어. 그날 밤이 나의 정말 1일이었어 하는 수기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앵커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